오늘은 비가림 감귤 하우스에 인상 칼슘 액비를 직접 발효를 해서 뿌려주려고 합니다. 인상 칼슘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줘야지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고당도로 키우는 하레주생이라는 비가림 감귤 하우스에 인상 칼슘을 주려고 합니다. 주로 후반기에 질소가 빠진 인상갈이나 인상칼슘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 이유는 당도를 올리고 착색을 유도하고 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인상갈이나 인상칼슘을 줍니다. 그리고 유황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생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영양제가 잘 나와 있어서 그것 말고도 아미노산, 그리고 따로 인상가리가 포함되고 유황이 들어있는 모두싹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상가리를 발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상가리를 발효시킨 지 한 열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효가 좀 뜨문하게 되다가 지금은 발효가 왕성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발효가 잘 된다는 것은 이렇게 거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품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요즘에 온도가 10도 이하로 밤에는 떨어져서 발효가 잘 될까 걱정했는데 생각 외로 지금 발효가 잘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온도가 낮으면은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서 발효를 이렇게 호기 발효를 해도 이렇게까지는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에 EM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를 하고 있는데요. 퇴비차로 퇴비로 가지고 발효를 하기도 하지만 발효가 안 될 때는 이렇게 EM 미생물, 스테비 EM 미생물이라는 것을 써서 발효를 합니다. 저는 요번에 요 스테비 EM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넣고 발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테비아라는 것을 또 넣고 함께 요 두 개를 500리터 통에 넣어서 발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산 칼슘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에는 당밀이 들어갔습니다. 미량요소 좀 들어가고요. 마그네슘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발효를 시켰습니다. 발효를 시키고 있고, 지금은 이제 미생물이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요것을 이제 통에 넣고 제 감귤들에게 뿌려주려고 합니다. 지금은 착색이 왕성하게 되고, 그리고 당도가 하루가 다르게 오를 시기라서 착색과 당도와 그리고 저장성을 위해서 칼슘이 들어간 인산칼슘을 주려고 합니다. 인산칼슘을 주려고 하시면은 칼슘이 잘 녹지 않고 인산도 잘 녹지 않아서 그냥 주시게 되면은 헛고생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산칼슘을 주실 때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렇게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서 이렇게 분해를 시켜서 하시는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식초를 이용해서 인산과 칼슘을 녹여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초는 그냥 식초 말고 최대한 잘 녹는 그리고 칼슘과 인산이 잘 나오는 인산칼슘을 하실 때는 이렇게 3배 식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 3배 식초는 쿠팡에 보시면은 아주 최저가로 무료 배송으로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배송을 해주니까 쿠팡을 이용해 보세요. 1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산칼슘입니다. 인산칼슘은 인터넷에도 판매하고 이렇게 가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산이 22% 들어가 있고, 그리고 칼슘이 약 1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요것을 넣을 때는 잘 녹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렇게 망에다 넣고, 녹지 않은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칼슘 부분인 것 같아서, 칼슘이랑 인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차피 가루가 고와서 그냥 통에다가 넣어 주었습니다. 따로 불순물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 결과 지금 이렇게 인산 칼슘이 액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밭에다가 뿌려줘서 당도와 그리고 저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증대하기 위해서 뿌려줄 거고, 이맘때 이제 귤이 익어가면서 산도가 빠지면서 붓구게 됩니다. 붓구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붓구는 것을 예방하고 좀 단단하게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화분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당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질소를 줄이고, 그다음에 질소를 끊고, 그리고 그 감귤에 저의 감귤이 하레주생이라는 감귤인데 수세가 강합니다. 좀 수세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산칼슘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인산칼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주도에서는 제가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농자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되고 25kg입니다. 25kg에 인터넷에서 한 6만원 정도 5-6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제주도에서는 한 38,000원 4만원 정도 합니다. 25kg고 인산이 22%, 뭐 칼슘은 함량이 표기가 안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12%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중국산이긴 한데 그래도 인산칼슘을 제일 인산칼슘입니다. 제일 인산칼슘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거라도 한번 써보려고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효를 해봤는데 생각외로 발효가 잘 돼서 아무래도 이게 작물에게 그냥 주는 것보다는 발효를 시켜서 주시면은 작물이 흡수도 잘 되고 나중에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약해 같은 것도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작물을 키우든지 이렇게 발효를 해서 거의 대부분을 줍니다. 이렇게 발효를 하면은 여기 있는 녹지 않는 비료 성분들도 며칠 있으면 다 녹아서 이 작물들에게 주면은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감귤을 한번 보여드리고 후반기에 저장성과 당도를 올리기 위해 좋은 인산칼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인산가리도 줍니다. 인산가리는 미리 바닷물을 받아서 인산가리를 넣고 당밀을 넣고 발효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톤 정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산가리도 만들어서 후반기에 쓰려고 계속 작물에게 주려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 감귤 하우스에 최소한 일주일은 좀 짧고 열흘에 한 번씩은 이렇게 미생물 액비를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당도도 좋아지고 그 감귤이 붓군다고 그러죠. 붓구는 것도 확실히 잡아주고 그리고 맛도 좋아집니다. 매년 이렇게 감귤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저희 감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비가림 감귤 하우스입니다. 지금 당도는 완전히 큰 왕다마도 최소 12브릭스고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 14브릭스 정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착색이 왕성하게 되고 있고 지금 타입백을 깔아놔서 그전보다는 착색이 더 빨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큰 귤도 이맘때가 되면은 금세 묶어버리는데 근데 어차피 큰 귤은 금방 들뜨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도 조금은 이게 미생물 액비랑 칼슘을 꾸준히 주니까 스테비아도 주고 하니까 그런 현상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착색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당도도 확실히 많이 오르고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날이 좋을수록 그리고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을 줄수록 당도는 꾸준히 오르고 그리고 저장성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는 인산칼슘을 몇 차례 더 주면은 얘네도 이제 수세가 너무 좋아요. 수세가 좋아서 수세도 좀 떨어뜨릴 겸해서 오늘은 인산칼슘을 줄까 합니다. 작년에 착과가 많이 돼서 착과량은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귤들이 아주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귤들이 색깔도 좋고 그리고 이제 거무튀튀한 그런 시퍼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은 당도도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백을 깔아 주었습니다. 확실히 타입백을 깔아주면은 이게 당도 향상과 그리고 맛 향상 그리고 속 안까지 잘 익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 2년째 타입백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인산칼슘 발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인산칼슘을 그냥 쓰게 되면은 이게 인산과 칼슘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미생물로 발효를 시키시고 만약에 좀 춥다 생각되시면은 히터봉을 넣으시고 발효를 시키시면은 한 3, 4일, 한 5일 정도면은 발효가 완료됩니다. 그때 이제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되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수용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식초입니다. 식초에 넣어서 이렇게 그 식초에다가 저 인산칼슘을 넣고 제일 인산칼슘을 넣고 그리고 교반기를 이용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저어주면은 인산칼슘이 다 녹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여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쓰시게 되면은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물에 녹이시려고 이렇게
물에 타보시면은 잘 녹지가 않을 겁니다. 건더기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냥 쓰시지 마시고 식초나 미생물에 녹여서 뿌려주시면은, 특히 미생물에 뿌려주시면은 작물에게 해가 덜 하고, 그리고 작물이 그 미생물에 한 것과 안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생물로 하게 되면은 작물이 이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 흡수가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 고당도로 키우고 있는 하우스 감귤에 인상 칼슘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목적은 당도 향상과 그리고 이게 저장성, 증대를 위해서, 저장성을 위해서 뿌려주려고 합니다. 이게 늦게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1월 되면은 산이 많이 빠지면서 이제 붓거버립니다. 붓거버린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으려고 인산가리와 인산칼슘, 스테비아를 응용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인산 칼슘을 감귤 하우스 과실나무에 뿌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과일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착색과 당도와 저장성을 위해서는 후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액비도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인산칼슘을 녹이고 인산가리를 녹이고 쓰기도 합니다. 인산가리 같은 경우도 그냥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미생물로 녹였으면 아주 잘 녹습니다. 올해는 올 초부터 스테비아라는 것을 꾸준히 쏘고 있고, 그 결과 조금 붓고는 건 조금 어쩔 수는 없습니다. 붓고는 건 좀 있지만 나름대로 상품성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산칼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작물에게 뿌려주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또 한 번 더 만들어서 한 2회, 2, 3회 정도에 걸쳐서 인산칼슘을 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그런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